아이고. 대뽀야 부탁해.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DJ 치민 DJ 세영입니다. 내 삶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고 내게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능력 하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람과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면모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날, 늪에 가라앉듯이 생각이 자꾸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날, 누가 말만 걸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저조한 날 떠오른 생각에 속지 말자. 김미라 작가의 1000개의 절망을 이기는 1개의 희망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책 속 글귀로 2화 시작해봤는데요. 내 편이 하나 없는 것 같이 지치고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글귀를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글귀네요. 맞아요. 한순간의 우울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오늘도 대포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2화도 어떤 게스트들이 함께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도 4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이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황순재라고 합니다. 네, 순재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형준입니다. 네, 형준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진학 중인 13학번 장지호라고 합니다. 네, 지호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휘라고 합니다. 네, 휘씨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수시박람회가 열린다는 거 아세요, 세영씨? 당연히 알고 있죠. 또 저희가 또 수시박람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목요일이죠? 네. 페이스북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청취자분들 많이 깨알 보셨으면 같은 좋겠고요.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그래서 수시박람회 하니까 이제 수시철이라는 거잖아요. 다들 수시 준비할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혹시 여러분들도 뭐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시박람회 여러분 입시 때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오시진 않았던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분 한 분 게스트분들 만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사학과 황순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신의 학과와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학생부 종합전공으로 들어가서 현재 재학 중인 16학번 황순재라고 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은 계열제가 아니라 학과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네. 1학년 때부터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전공 기초 수업 같은 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전공 기초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외에는 네. 자기가 듣고 싶은 교양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참 정말 재밌는 교양도 많고 네. 이런 부분에 좀 만족하면서 대학생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재님 같은 경우에는 옷을 되게 핑크색 티셔츠로 입고 왔어요. 요즘 또 대세 남자들은 또 핑크색을 입는다고 하는데 트렌드 상징. 네, 좀 본인이 되게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되게 요즘 옷에 좀 민감해서. 옷에 조금 민감해서. 오늘 쓰고 온 모자도 남달라요. 모자도 그 뭐라 그러죠? 무슨 햇이라 그러죠? 그냥 뭐지? 패션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좀 어제 홍대 가서 산 건데. 어제 홍대 와서 또 사셨구나. 단골집도 있고. 단골집도. 패션 피플이네요. 네, 한양대 패션 피플 황순재님 모셔서 얘기를 하고 나가고 네, 있습니다. 한양대 기본적인 입시 전형들과 특징적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저희 학교의 수시 전형은 일단 4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은 막 내신으로만 찔러서 승부를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그리고 좀 한양대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심에 몰리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논술 전형, 그리고 좀 어학 같은 인증제나 아니면 예체능 계열 사람들을 위한 특기자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수시의 흐름이 그렇긴 한데 한양대학교는 특히 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게 학생들에게 정말 큰 이점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능을 안 봐도 된다는 건가요? 네, 아예 안 봐도 돼요. 아, 수능을 안 봐도 네. 돼요? 좋네요. 대신 장학금 같은 거 못 받고 그런 1학기 때. 그렇군요. 또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양대가 특히 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거의 올해 평균이 20대 1이고 네. 저희 사학과의 같은 경우도 종합 전형이 5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55.6대 1이고 네. 또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106.4대 1이었어요. 와. 5명 뽑는데 막 500명이 지원하고. 소수점까지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게 다, 되게 네. 이게 다 그 한양대학교 입학처에 가보면 오늘 여기서 보고 오신 거죠? 다 작년 경쟁률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5명 안에 들어가신 거네요? 네, 멋져다. 와. 대단하다 정말. 저희가 그 5분 중에 한 분을 지금 만나고 계신데 네, 한양대학교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고 특히나 논술 전형 굉장히 경쟁률이 몰린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농담처럼 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시철이 지날 때마다 거의 막 대학교 건물이 하나씩 올라간다 네. 이런 말들을 하고 가는데 막 떨어지면은 이제 그 학교를 지나가면서 맞아요. 저 건물 내가 지은 거라고 막 얘기를 맞아. 하고 그렇죠. 저만 해도 지은 건물이 몇 개입니까? 우리 지민 씨가 지은 건물이 많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주력으로 하셨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해줄 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얘기를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도 뭐 학생부 종합만 3년 동안 팠으니까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네. 나름 열심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 제가 생각을 하기에 대학들이 종합 전형의 학생을 뽑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학과 공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네.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학생을 좀 더 편하게 가르치고 네. 학생 스스로도 스스로 꿈꿔오고 노력한 자신의 장래 희망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합이 전형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종합 전형은 흔히 스펙만을 평가하는 게 저는 종합 전형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해주신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스스로 꿈꿔오고 노력한 자신의 장래 희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 네. 맞아요. 진짜 취지가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스펙 얘기도 했는데 스펙이라는 거는 그냥 대학 사정관이나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쌓는다는 게 있잖아요. 막 네, 네. 그렇죠. 그냥 아무 대회나 나가서 와 상 타고 와 이러면서 막 쌓아나는 것보다는 그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것은 오히려 내가 되고 싶은 어떠한 자세나 어떤 인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좀 더 뭔가 해보고 연구하고 꾸준히 생각을 해보고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꿈을 빨리 설정하고 네. 그 꿈을 향해서 그냥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도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노력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네. 역사를 좋아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을 들으니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동기로 사학과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진짜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까지. 운명적? 네. 왜냐면 저가 한 3-4살 때만 하더라도 막 그림으로 읽는 삼국유사 같은 걸 막 부모님 사다 놓고 막 그렇죠. 보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막 부모님의 영향으로 좀 그림책으로 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런 책 같은 거 많이 읽으면서 자랐고 또 특히 가족이랑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네. 그래서 여행지 갈 때마다 부모님이 꼭 제 손 잡고 항상 막 이게 불국사라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봤어요. 역사 관련 유적 같은 것도.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에 관심이 생겼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네. 다 본 거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불국사야 이게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막 이러니까 막 친구들도 우와 너 대단하다 막 이러고 선생님들도 막 또 네. 칭찬해 주시니까 좀 더 역사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이런 책도 많이 사주시고 맞아요. 부모님도 제 손잡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잘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그런 기억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중학교 네. 가서도 계속 역사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고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사학과에 가면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동기였던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제 삼국유사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맞죠? 그거를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좀 게을러서 철기 시대까지 공부하고 아직 삼국 시대로 들어가질 못했는데 그러면 뭐 거의 이런 시험을 보시면은 거의 무조건 100점 받으시겠네요. 저는 99점이었어요. 99점 1점이 나갔구나. 그 문제 기억하시나요? 나간 문제? 절기 묻는 문제였는데 절기요? 네. 네. 좀 잘 약해가지고. 아 절기 약해서 딱 1점이 왜? 나갔다. 인간적이고 좋네. 네, 100점은 너무 비인간적이죠. 맞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입시 준비가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미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역사 관련 교수나 아니면 역사 선생님으로 진로를 딱 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1페이지, 제 생기부가 19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19페이지요? 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제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역사와 관련지어서 제가 스스로 채워나갔어요. 이게 보통 생기부 같은 거 좀 선생님이 써준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자기가 다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일단 그리고 할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역사 관련 학습 동아리 활동을 3년 동안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거리 같은 거 정해서 같은 동아리원들끼리 토론도 하고 네. 동아리 차원에서 답사도 가보고 그런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동아리에서 뭐 회장 같은 것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뭘 맡으셨죠 동아리에서? 돈을 맡았어요. 돈을 총무. 총무? 황총무셨네요? 총무가 더 어려운 거야. 총무를 또 동아리에서 맡으셨었고 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나요? 다음으로는 저는 맨 학년마다 기록할 수 있는 교과 세부 특기상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교과 세부 특기상. 저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교과 세부 특기사항은 내신 한 1, 2, 3 등급 정도 맞는 사람들이 이 정도 내신을 받아야 선생님들이 써주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교과 세부라는 정의에 따르면 네. 그 한 학기 동안 교과 생활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네. 담당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국어, 사회, 지리, 영어 막 이런 정말 많은 과목들이 교과 세부를 작성했었어요. 그러니까 꼭 내신이 뭐 네. 1등급에서 3등급만이 아니어도 이제 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네.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저도 막 문학이 7등급 맞고 그랬었는데 지금 막 공개하시네요 하나씩. 네. 문학 7등 맞았는데 그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정말 공부 못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 써주시면 안 되냐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웃으면서 네. 근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주면 해줄 것 네, 같아요. 네, 거절할 그렇죠. 수는 없죠. 거절할 수. 음, 왜냐면 전 실제로 한 거거든요. 네. 관련해서 역사랑 관련해서. 그렇죠. 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책도 또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좀 많이 읽었어요. 조금. 네. 저도 독서록 같은 것도 많이 읽진 않았어요. 한 1년에 10권? 10권 정도. 네, 1년에 10권 정도. 한 달에 한 권 안 읽으신 거네요. 네. 많이 읽는 게 또 중요하진 않군요. 많이 읽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저는 대신 많이는 안 읽었는데 그 독서록을 써서 내잖아요. 네. 같은 말을. 저는 그거 같은 거 정말 세부적으로 썼거든요. 책 책 한 권을 딱 읽으면서 그냥 확 와닿는 느낌이나 네. 교과 수업과의 접목도 시켜서 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떠한 뭐 역사 시간에 이 부분이 떠올랐다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쓰고 네. 아니면 또 새롭게 얻게 된 지식이나 또 거기서 얻은 저만의 신념, 생각들을 언급하면서 네. 정말 세부적으로 기록했던 것 같아요. 한 권당 한 3,400자씩 썼었어요. 정말요? 되게 쭉 길게. 아. 그러니까 막 많이 읽은 것처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막 쭉쭉쭉 나오는데 막 알고 보면 7권밖에 없는데 막 한쪽 넘어가지고 이런.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양 늘리기에 되게 최적화되셨었네요. 원래 대학교 와서 이런 레포트 양 늘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또 그런 것도 잘하셨었군요. 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려움이 있었던 건 당연히 내신이었어요. 내신이요. 아무래도. 아까도 이제 문학 네, 7등급 문학 얘기를 7등급 해주셨었고 그리고 저도 막 고2 때까지 수포자 저도 그런 수포자, 거였거든요. 네. 수학 포기자셨구나. 네.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60점 나오고 이러니까 네. 저도 수학 내신이 막 8, 7, 6, 아. 8, 7, 6 다 이랬었고 네. 거의 뭐 비밀번호 486인 줄 네. 알았어요. 지금 뭐 8도 나오고 6도 나오고 그죠? 그거랑 또 제가 또 교내에서 제 2 외국어 같은 걸 하는데 네. 좀 일본어를 했었거든요. 일본어 자기소개 가능합니까? 몇 등급? 아 자기소개요? 네.
이치. 아니 이치니 산즈. 성적이 많이 지금 나잖아. 이치니 산즈. 네, 아, 그거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외국어 성적이 좋았거든요. 아, 저는 진짜 일본어 시간에 애니 틀어줬거든요. 애니요? 진짜 애니메이션이요? 막 애니메이션만 재밌게 보고 와 재밌다 이러고 공부 안 했었어요. 아, 정말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점수가 별로 좋지 않으셨던 건가요? 저 진짜 역사 빠들여서 맨날 역사만 1등은 나오고 아하하. 막 다 놀렸어요. 막. 역사 매니라고 하죠. 매니아, 빠들이 매니아. 말고. 네, 역사 매니아. 네, 역사 매니아셨고요. 네. 근데 그래서 막 수학도 포기했으니까 막 한 1번부터 10번까지는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까지 딱 찍고 네. 나머지 다 막 예전에 막 335 권법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막, 네. 막 그런 거 써서 아. 왠지 이거 느낌 이러면서 막 찍는 다 방법. 찍고 네. 네. 이렇게 쭉 찍고 자고 막 그랬어서 내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재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이 있었으니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학과 내에 되게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있잖아요. 뭐 네. 한국사, 뭐 동아시아나, 뭐 유럽사 맞나요? 그런 세계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순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세부 전공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학년이 낮아서 그런 세부 전공을 아직 정하진 않으셨는지. 네. 근데 저희 과는 근데 특징이 일단 전공을 정하지는 않아요. 정하지 않고. 한양대 사학과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전공을 정하진 않는다. 그래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네. 골고루 듣기를 권장은 해요. 아. 네. 권장을 하는데 네. 그 교수님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교수 따라가는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쵸. 교수 따라서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다 듣기를 권장을 하는데 네. 보통 내가 자기가 이 교수님이 타입이 맞는다는 수업을 다 따라가는 편이에요. 저는 아직 교수님 2명 7분 계시는데 저는 네. 2분밖에 못 만나봐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5분을 더 만나보고 네. 이제 결정을 하겠다. 다음 게스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재학 중이신 김형준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김형준입니다. 네. 네, 저도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먼저 저희 교육학과는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교육학과라고 소개하면 네. 무슨 교육학과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시곤 하는데 그죠? 저희 과의 경우에는 뭐 국어교육과 네. 수학교육과 같이 그 과목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교육 정책과 같이 그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특정 과목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배운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3, 4학년이 되면 네. 그 교육공학과와 복전을 하거나 네.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국어교육이나 수학교육 등을 복수 전공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학과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그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형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 1학기가 끝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3, 4학년까지 되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길게 꿈을 아직 생각해 보시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봤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좀 진로를 대충 정하셨나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좀 뒤에 말할 건데 네, 제가 지금 미리 말했네요. 그러면은 좀 기다릴까요? 아, 네. 정말. 뒤에 말하면서 할게요. 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지금 다니시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 반수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걸 또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저 반수에서 좀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처음 그 현역대 입시를 준비하면서는 약간 별 생각 없이 일단 대학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과도 별로 상관을 안 하고 입시 정보도 없었던 상태에서 수시랑 정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도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고 과도 원하는 과가 아니라서 그 네.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일단 1학년 여름방학 때 다시 수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입학 설명회 가서 정보도 얻고 네. 자기소개서도 시간 들여서 좀 열심히 쓰려고 했어요. 입학 설명회는 어디서 열리는 입학 설명회였나요? 그 한양대학교에서 열리는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네.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는 또 제 꿈이 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대학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접해보면서 네. 차차 결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회학과나 교육학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운 좋게 이제 원하던 교육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형준 씨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웠던 점들이 많았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고1 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건데 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막 최상위권 친구들을 위주로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최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약간 덜 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무실 찾아가서 선생님께 묻고 막 하면서 학생부 관리를 해나갔어요. 일단 학생부는 이제 내신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네. 저희 학교는 문과는 100명밖에 안 돼가지고 경쟁이 좀 되게 치열한 편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또 내신 외에도 약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들 바탕에서 느낀 점들을 이제 가고 싶은 학과와 연관 지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러한 활동들을 찾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정보를 얻으려면 이제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는데 학교 공부를 하면서 약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활동들은 이제 재밌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느낀 점들을 작성해서 네. 선생님과 이제 학생부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약간 회의감이나 감정 소모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학과면은 사범대에 재학 중이신 거잖아요. 네. 사범대 다른 과들은 어떤 과들이 있나요? 한양대학교에? 한양대학교에 이제 국어교육과, 네. 수학교육과, 네. 영어교육과, 응용미술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렇게 응용미술교육학과까지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한 과네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사범대학교에 사림제라고 해서 사범대만의 네네. 축제가 있거든요. 혹시 네.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도 이러한 축제가 있는지 또 궁금해요. 네. 그 축제 기간에 네. 사범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귀신의 집이 열리거든요. 귀신의 우와. 집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귀신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 선생님 되실 분들이? 네, 사범대 학생회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아.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건물, 네, 건물 안에 건물을 귀신의 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밌겠다. 그걸로 그럼 수익 사업도 하는 건가요? 네, 수익 사업도 하고 근데 아. 500원씩 받아가지고 500원이요? 짤짤이 받으시네요. 되게 주머니 사정을 많이 생각해 주네요.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네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형준 씨과 같은 경우에는 16학번 정원이 30명이 안 된다고 네, 들었어요. 네, 저희도 실제로 그 사학과 같이 네. 16학번 신입생들은 22명으로 음. 굉장히 적은데요. 네. 네,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그 상대 평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22명이라서 성적은 좀 별로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저도 약간 대학 수업은 뭔가 네.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네.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그 어떠한 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방식일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입학 후 공부해보니까 오히려 좀 고등학교 때랑 다를 게 없었고 제가 들었던 뭐 전공 수업 중 하나는 네. 고등학교 때보다 뭐 더 심한 암기식 수업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수업이었나요? 이름이 말해도 궁금한데요? 되나?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교수님까지 듣지는 않지 않을까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네, 지금 네.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1학년 수업 이거는 피해라 이렇게 지금 근데 팁으로서 전공 수업이라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그냥 없어요. 미리 필수예요? 알고 네. 들어가라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냥 네. 외워야겠네요. 네. 심리학개론이라는 수업인데 심리학개론이요. 개론은 네. 암기식이지 어쩔 수 네. 없지.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은 또 자기가 하시는 수업이 암기식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게 또 약간의 갭이 있어요. 이런 갭이 또 문제죠. 네. 그리고 그럼 진짜 짜잘한 부분들에서 네. 문제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짜잘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동기들은 다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걸 녹음해서 네.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암기식.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과 정원이 적어가지고 네. 단합되는 분위기 조성, 이제 네. 교수님과의 소통 등에는 이제 좋지만 전공 수업으로 가면 이제 성적 매길 때 아주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좋은데 네. 그럼 행복한 세상이죠. 네. 모두가 행복해요. 네. 근데 사범대 자체 특성이 이제 그런 이제 선생님 되려고 하시는 네. 학생들이 많은지 다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정말 안 하는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재수강도 네. 많이 네. 하시나 봐요. 네, 22명 중에서 이제 무조건 8명은 몇 퍼센트인 네. 거죠? 30%, 40%, 30% 그래서 이제 30%는 C 아래를 받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C를 많이 받았어요. C를 뿌리면서 거의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C가 너무 많아서 사실 재수강을 포기했어요. 이제 D랑 이제 F 받은 것만 재수강을 했는데 우리 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재수강을 해야 될 과목들이 좀 생겼나요? 1학기를 끝나고 보니까?
안 생기려고 했는데 생기더라고요. 아, 네. 또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요. 아, 지금 1학년 1학기에 포기하시는 건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안 하려고요. 아, 또 사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저희가 두 분을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한양대학교에 88계단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에 네. 또 얽힌 속설도 많다고 하는데 좀 88계단을 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88계단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제 계단이 이렇게 높은 계단이 있거든요. 네. 이제 파란색으로 애국이라 적혀 있고 네. 한쪽은 이제 빨간색으로 한양이라 적혀 있어요. 네. 그 맞나요?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인가? 잘 아신다면서요. 지금 두 분이 일단 헷갈리고 계시고요. 우리 순재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3월 초에 한양 계단으로 걷고 있었어요. 아, 네. 한양계단으로. 네. 네. 근데 막 2학년 선배들이 그쪽으로 걷으면 무조건 F라고 막 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속설이 네. 있군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쪽으로 걸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웬만해서는 안 걸어요 진짜. 아, 아, 순재님도 진짜? 웬만해서는. 아, 그러면 그쪽 걷고 있으면 외부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외부인. 아, 그 애국으로 걸어야지 이제 A가 나오는 네, 그런 네, 건가요? 네. 한양으로 걸으면 F가 나오는 네. 거고. 되게 재밌는 속설이 또 있네요. 정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한양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 안에 역이 있는 게 맞나요? 네. 학교 안으로 통하는 이제 아, 학교 안으로 지하철이 통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국내 지하철역 중에서 대학교 이름으로 역이 된 게 한 4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저희 학교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대 입구역이나 뭐 총신대 입구역이나 막 걸어서 진짜 한 30분 정도까지 걸려요. 진짜 대학교 입구역이 정말 아닌데 대학교 입구역이라고 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한양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역이 있어서 네, 뭐 정말- 통학하기는 정말 좋겠네요. 정말 편한데 근데 와서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 거기서부터 또 아. 이제 시작이 되나요? 보통 네. 다른 대학교는 학교 앞까지 버스가 가진 그 나름 버스 같은 게 네, 네. 노선들이 잘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죠. 네. 저희는 딱 지하철 하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인문대나 사범대 네. 분들도 다 산에 있어요. 산에. 아, 그래서 막 맨날 땀 나고 학교 가는데 아, 그러니까 되게 고맙긴 한데 새로운 시작. 지하철역이 학교까지 가서 좋긴 한데 네. 그렇다고 이제 버스가 없어서 셔틀버스 같은 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상에나. 그 왕십리역이 네. 그 다른 홍대 입구역이나 그것보다 되게 학교랑 가까운데 앙심리역이요? 네. 아, 오히려 한양대역보다? 아니요 그 다른 뭐 네. 홍대 입구나 서울대 네네네. 입구 네. 아, 그 정도는 학교랑, 아닌데, 네. 네네. 근데 한양대역을 지으신 이유가 네. 그 지하철 2호선을 설계하신 분이 네. 한양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비하인드 아, 스토리. 이거 뭐 팩트는 아니죠? 아니 팩트예요? 입학 설명회에서 아, 입학 설명회. 그러면은 100% 팩트네요. 이야. 이런 게 있었군요. 네, 형준 씨 마지막으로 학생부 전형이나 교육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네. 뭘까요? 학생부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야겠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 수업 이제 내신인 것 같아요. 내신 바탕 위에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내신이 부실한데 네. 활동만 많으면 이제 본말이 약간 전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이제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 그 활동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네. 가고 싶은 학과와 이제 어떠한 관련성을 느꼈는지 학생부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학과는 이제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제 이러한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취득해서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 설정을 해야지 네. 이제 이게 좋다고 해서 따라가고 저게 좋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교육학과에 왔는지 잊어버릴 수 아, 있거든요. 흔들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학생들을 본인에게 하는 위해서 말. 조언이 아니라 네, 스스로. 제가 좀 정확 진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안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교육학과와 같이 이제 다양한 것을 배우고 진로 동안 이제 다양한 학과를 희망할 때는 네. 이 학과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신의 대학과 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전국 최고의 경찰 공무원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네. 1학번 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경찰행정학부는 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전공은 2학년 진급 시에 이 둘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또 작년하고 또 달라진 건가요? 아니 2017년부터 달라진 건가요? 네, 올해부터 법학이랑 경찰행정이랑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고요. 네. 그전에는 뭐 다른 학과로 가는 거였나요? 제 때는 소방행정학과랑 경찰행정학과 이렇게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법학과랑 경찰행정학과 중에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네네. 우리 휘희님은 그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학교 선생님은 지금 어디 가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개인 용문 보시러 개인 가셨는데. 용문. 선생님이 서울 올라오셔서 네. 학생분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개인 용문 보고 계세요. 번호도 모르는데 지금 좀 큰일 났 번호도 몰라요, 선생님은? 네, 선생님. 라디오 하는 동안. 선생님 보고 싶대요. 선생님이 보고 싶대요. 네, 동의대학교 목표하는 친구들 위해서 휘희님도 기본적인 입시 전형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동의대학교 수시 전형으로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로 볼 수 있는데요. 교과 전형으로 일반계 고교 학생부 교과, 특성화 고교, 특성화 고교 동일계 출신자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네. 네. 종합 전형으로는 학교생활 우수자, 지역인재 1, 2, 국가보훈 대상자, 저소득층, 네. 노무청 학생,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네, 실기 위주에는 실기 우수자, 경기 실적 우수자,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하고 있어요. 또 지금 체육 특기자 전형 말씀하셔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제가 휘님 옆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지금 주먹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뭐 휘님 학과도 아무래도 경찰행정학과다 보니까 뭐 따로 운동을 하신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도 유도를 배웠는데 체육관을 지금은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래 학과 수업 중에 또 유도가 있는 건가요? 네, 유도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을 아직은 따신 건 아니고 네, 11월 달에. 11월 달에 단을 또 따시고 멋있네요. 네. 방금 이렇게 손목 터셨는데 네. 남달랐어요. 스치면 진짜 턱갈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입시 특징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명칭이 더 좋게 바뀌었네요. 네. 그렇게 좀 더 좋게 바뀌었고요. 네. 지역인재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 네. 지역인재 1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네. 그리고 지역인재 2 전형과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만 100% 반영하는 걸로 변경되었고 한의학과 탐구 과목이 수능, 수학, 나형 응시 시에는 사탐 2과목, 수학, 가형 응시 시에는 과탐 2과목을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한의학과의 경우에는요? 네.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점 유의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게스트분 사투리 정말 사투리 들리나요? MC 전형. 저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람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전형이라고 계속 그러길래 전형이 부르셨는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들 중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수능을 꼭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의대학교에서 오셨으면 부산에서 아까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뭘로 오셨나요? KTX 타고 오셨나요? 네, 기차 타고 왔고요. 네, 기차 KTX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KTX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도 또 KTX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부산행 KTX를 타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부산행을 봤어요. 부산행을 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본 뒤로는 솔직히 저는 이제 KTX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저 KTX를 안 타봤는데 부산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부산에도 또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지하철 탈 때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기관사 아저씨 목소리 들을 때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고 그런데 또 이따가 부산행 KTX를 타고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네, 잘 타고 가세요. 네, 네 마무리가 좋네요. 그리고 현재 학교랑 학과를 선택하실 때까지 또 많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고민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또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언제부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유능하고 멋진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1 때부터 학과를 찾을 때도 법학과나 경찰행정만 찾았고요. 목표하게 됐는데요. 제가 배우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명확했기 때문에 경찰이랑 법학과만 고집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입시 기간이 다가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찰행정의 모든 학교가 성적이 좀 높더라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때는 학과를 고집하지 말고 내 성적에 맞춰서 더 나은 대학, 다른 학과로 넣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네. 네. 근데 그렇게 학교를 가면 제가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향이지만 경찰행정에 지원했고 경남 부산권의 많은 경찰과 공무원을 배출한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바라보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1차를 붙었는데 네. 2차 면접에서 교수님들을 뵀는데 너무 더 학교로 가고 싶더라고요. 아, 정말요? 면접장에서도 봤는데. 네,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삘이 와서 아, 진짜 이건 가야겠다. 삘이 와서? 네, 삘이 와서? 삘이 왔어요. 네. 어, 가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굳혔고요. 네. 일단 경찰행정학과라서 커리큘럼이 되게 효율적이고 집중적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학과 관련 활동이나 스터디 동아리가 되게 활발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점이 되게 크게 끌렸고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학과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만족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학생부 종합 특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들 학생부 종합으로 입학을 한 게 눈에 띄어요. 휘 씨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역경의 입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 중에 4개의 원서를 각 학교에 지원했었는데요. 네. 남들보다 높은 성적이나 화려한 스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합 전형이 저에게 안 맞는 건 아닌지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전공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 자신감은 누구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서 저의 잠재 능력과 네. 끼를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1차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고 나의 자질을 몇 자 안 되는 글 안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자소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자소서를 무작정 쓰기보다는 일단 생기부를 보면서 네. 저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찾았고요. 아, 자소서 해당 본어에 맞는 주제를 뽑아서 네. 뽑아냈고 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이라던가 학과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성실성, 책임감, 희생정신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런 활동이 두드러지도록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특색 있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활동이 경찰 행정에 맞다 이런 활동들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뭐 꾸준함, 성실감, 책임감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 2년 아무래도 좀 동안 경찰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쵸. 열정, 네네. 책임감, 성실성. 네. 네, 맞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학교 신문 편집부 한 거나 아니면 3년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던 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적었고요. 네. 네,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일단 저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래서 제 생기부를 여러 번 정독했어요. 네, 읽으면서 저의 장점이나 뭐 지원 동기, 앞으로의 네. 학업 계획 같이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네, 학과 홈페이지에 커리큘럼이나 교수님, 동아리 등 학과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했고요. 이후에 면접 준비는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앞에서 얘기해보는 나름의 모의 면접 시간을 가지고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리고 면접 준비하실 때도 사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이렇게 모의 면접을 친구들끼리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연습을 되게 했거든요. 이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맞아. 평소에 맨날 보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그쵸. 경험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여경을 그러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군 생활을 의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경찰서 안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경찰에 대한 매력을 더욱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경분들도 더 멋있는 것 같고 혹시 그러면 휘님이 조금 난 이러한 부분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끌렸다. 확 와닿았던 그런 매력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경찰을 생각하면은 뭐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는데 네. 뭐 시민을 구하는 용감한 경찰 뭐 이런 이미지가 크잖아요. 네. 민중의 지팡이. 네, 약간 그런 희생정신 이런 네. 게 좋아서 네, 멋져서 처음에는
좀 희망을 했던 것 같고요. 희생정신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봉사활동을 맞아요. 되게 오래 하셨다고 3년. 하셨었잖아요. 네.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었나요? 저는 봉사활동 동아리에 들어가서 네. 이제 뭐 노인분들 양로원 이런 데 좀 오래 네. 했고요. 아니면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네.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네. 한 단체에서만 3년을 했어요. 네, 그거를 좀 약간 강조해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꾸준히 한 단체에서 봉사를 쭉 하는 게 되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좀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또 대학의 군기 문화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경찰학과라고 했을 때 좀 이런 부분에서 겁을 먹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경찰학과의 분위기라든지 생활이 또 궁금해요. 현재 재학 중인 선배로서 느껴본 경찰학과의 실상은 어떤지 또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경찰행정학과 지원하고 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뭐 얼타래 세운다던가 단학과 쓰기 한다던가 네. 뭐 염색 규정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던가요? 동의대학교 없더라고요. 경찰행정학과. 그래서 진짜 잘했구나를 좀 더 느꼈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저희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건 진짜 장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성비는 좀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여자가 요번엔 조금 더 많았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번에는 5대5였는데 요번에는 6대4 정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되게 그러면 남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과 이름만 봐서는 되게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약간 여경을 희망하시는 입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또 다른 메리트로 다가올 맞아요.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전공 공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전공 공부는 이제 배우는 과목 자체가 네. 법이나 범죄학 같이 평소에 흥미있어 하던 거라서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학과에서 여러 분야로 진출하신 선배님들의 특강을 해주기도 하시고 네. 다양한 직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꿈을 네.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네. 그리고 부산경찰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진누비라고 진누비요? 네, 진누비라고 무슨 뜻인가요? 진누비는? 진누비 그냥 좋은 뜻인 것 같고요. 선생님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선생님께 여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누비는. 네, 그렇고요. 네. 경찰 업무 네. 체험하는 활동인데 저도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어떤 업무들을 좀 체험해 보셨어요? 2주 동안 이제 주간 야간 나눠서 네. 직접 경찰 아저씨들과 네. 순찰차 타고 네, 순찰을 한다던가 뭐. 순찰차 이게 저도 한번 타봤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뒷좌석 타는 느낌이. 그러게요. 문도 막 안 열리고. 네, 문도 안 열리고 다 닫혀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어디로 또 견학도 많이 가셨나요? 다른 데도? 저희가 소방서나 보호관찰서, 교도소 같은 데도 많이 가고요. 네. 이런 기회가 되게 많아서 지금 매우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들의 생활도 잘 눈여겨볼 수 있겠네요. 네, 되게 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1학기 어떻게 성적도 좀 괜찮게 나오셨나요? 이번에? 2학년 1학기요? 네. 최악의 성적을 받았는데. 최악의 성적이요? 지금 좀 전에 되게 매우 만족하고 생활하신다고 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이게- 성적 관리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그러게요. 있는데. 1학년 때 관리를 하고 2학년 때 지금 놓아버렸는데. 뒤늦게 지금 놓아버리셨군요. 네.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그리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의대학교 페이스북을 우연찮은 기회로 들어가 보게 됐는데 네. 저희 입시코리아 매거진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본 동의대 영상이라고 해서 또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이게 동의대 재학생들한테 또 큰 히트를 쳤어요. 네. 그죠? 되게 네, 댓글도 많이 맞아요. 달리고 그랬는데 보셨나요, 휘님도? 당연히 봤고요. 네. 공유까지 해뒀어요. 공유까지 하셨고 좀 어떻든가요? 그렇게 하늘에서 본 거랑 실제로 동의대학교 밑에서 캠퍼스를 걸어본 거랑 네. 좀 느낌이 다른가요? 이제 학교를 걸을 때는 네. 오르막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생각이 안 나요. 막 아. 이쁘다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죠. 앞만 봅니다. 네,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드론을 통해서 또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친구들도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였냐면서 사실 좀 겁먹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찰학과에 맞아요. 대해서 고민도 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휘님이 말씀해주신 것들 듣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좀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경찰학과에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게스트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장지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신의 대학과 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장지호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건축공학과는 디자인건축융합대학에 속해져 있는데요. 네.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조금 독특한 단과대학이에요. 디자인학부랑 건축학부가 융합이 되었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융합이 되었는데 건축학부도 예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합쳐져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학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안에는 건축공학부, 건축학부, 디자인학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이제 디자인건축융합대학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지금 좀 전에도 봤는데 울산에서 오셨잖아요. 네. 되게 사투리를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쓰시던데 지금은 되게 안 쓰시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네. 사실 이 경상도 사투리 하면은 또 저희가 장난스럽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이의 이승, 네. 이의 이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다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네, 당연하죠. 우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숫자 2랑 그 알파벳 2랑 뭐가 다른 건가요, 도대체? 네. 이는 이고요. 이는 이고. 네? 이가 2요? 그러니까 이는 이가 이고 이요? 이는 이예요. 숫자 2는 어떻게 하는? 숫자 2는 어떻게 해요? 숫자 2는 이. 숫자 2는 이. 2. 좀 낫네요. 네. 알파벳 2는 이. 아, 2. 아. 이응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이의 약간. 이승. 아, 그러면은 알파벳 2의 제곱을 하려 그러면은 2의 2승인 건가요? 이의 이승이요. 아, 2의 2승.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휘님도 동의하시나요? 이런 내용들? 네, 당연하죠. 휘님도 다 구분하실 수 있고. 아 진짜 신기해. 너무 웃긴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울산대학교가 지금 한국에 3대 천문대가 있는데 그게 연대, 탐라대, 울산대라고 해요. 네. 이 천문대 학생들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학생들 그쪽에 올라가 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어. 네. 학생들이 천문대 이용하기 쉽지 않죠. 네. 그죠?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약간 데이트 코스거든요. 아. 네, CC들의. 제가 아, 그 네. 입시코리아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울산대학교 천문대 가는 길을 찍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네. 되게 언덕을 높이 올라가야 꼭대기에 천문대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천문대는 높은 데 있겠죠? 그러면은 좀 아니 학교랑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게 좀 비밀스러운 코스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밤에 가야 돼요, 이것은. 저는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울산대학교 입시 전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울산대학교 입시 전형은요 크게 5가지 있는데요. 네. 5가지요. 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학생부 종합, 예체능 전형, 논술 전형 5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서 예체능하고 논술 전형은 예체능은 실기로 예체능 계열 학생들, 그 다음에 네. 논술 전형은 의예과 학생들만 포함된 내용이고요. 아. 논술 전형은 의예과 학생들만. 네. 네, 논술 전형은 이제 의예과 학생들 전용이라서 네. 수리 논술하고 의학 논술 2가지로 나눠지고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의예과 학생들이 선발이 되죠. 네. 네. 그리고 보통 나머지 학생들은 3가지 전형을 넣게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게 돼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설명해드리면 학생부 네. 성적 100%와 네. 수능 최저 등급 통해서 합격자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다음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새로 신설되었어요. 아. 그래서 학생부 성적으로 통해서 세배수 선발한 뒤에 네. 이제 그 학생부 성적과 면접고사를 통해서 합산 점수로 최종 선발자를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아. 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 최저 등급이 맞아요. 또 작년하고 다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수능 최저 등급이 작년에는 2개 영역 7등급이었는데 한 개 영역 영역 합해서 7이었는데 네. 한 개 영역 4등급으로 아, 완화가 네. 되었어요. 그래서 오.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마음은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합격해 놓으면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해서는 그쵸. 걱정을 크게 안 해도 그 되니까. 부담은 뭐 거의 없어지는 거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1단계로 서류 평가로 3배수 선발한 뒤에 네. 면접고사로 2단계로 100%만으로 네,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총 5가지의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140명 인원을 증원하여서 아, 늘어난 네. 거예요? 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많은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저희가 또 오늘 또 학생부 종합 전형 뜻하지 않게 특집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또 부분들도 울산대학교에서 정원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쪽을 많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건축공학과, 물론 건축학과는 아니라 건축공학과지만 네.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좀 됐죠.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네. 건축학개론 영화에 또 이제 첫사랑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호씨 같은 경우에는, 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나요? 네, 개론 수업이 있었는데 네. 이제 네. 없어졌고요. 없어졌어요? 안타깝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업에 영화에서는 다른 학과인 애들이 네. 많이 듣잖아요. 아, 수지가 그렇죠. 예체능이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대생이었죠. 네, 음대생이었는데 그렇죠. 건축학개론. 학과생이었죠. 네. 네, 그럴 경우가 거기엔 이제 다 건축학과, 잘안 듣는군요. 네, 타 학과에서 잘 안 들으러 오기 때문에 아이고. 네, 이거는 네. 로망이죠, 그냥 꿈이죠. 역시 로망은 그냥 로망으로 남겨두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학 보객이 시즌 1에서 인기학과로 다뤘을 정도로 사실 많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과로 꼽혀요. 그쵸. 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와 진로를 가지고 현재 건축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네, 먼저 실질적인 부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네.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도장을 다녔었는데 그때 거기서 건축 플랜트 관련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도장을 다니셨어요? 무슨 네. 도장을 다니신 거죠? 현재는 저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인터뷰해주신 휘님과 네. 같이 유도.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특공무술 배우고 있었어요. 꽁무술이요. 네. 이야. 그 도장에 어떤 덩치 크신 형님 분이 네, 형님. 네, 하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일의 특성상, 건축 특성상 여러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였어요. 이 건물 지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고 저 건물 지으면 저기 있어요. 해외에 일이 있으면 해외로 나가고. 네. 근데 저도 약간 역마살이 있는지라 네. 이런 일이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곳에서 구속되어서 뭐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네. 곳에서 다른 특징적인 일을 하는 게 더 관심이 끌려서 네. 건축에 대해 네. 매력을 느꼈어요. 네. 그리고 따로 책자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건축에 대해서 조사해 보다가 네.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두 가지가 다르죠. 네. 건축학과는 설계와 디자인 중심이고 건축공학과는 시공 중심이란 것도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건축공학과는 시공 중심이다. 네. 네. 거기서 제가 미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가지고 네. 건축학과보다는 건물을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학과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예쁜 집을 설계하는 것보다 그 집을 현실적으로 세우기 위한 네. 계산과 조사를 통해 설계한 거 거의 비슷한 집을 지어내는 그 과정의 뿌듯함을 약간 자료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건축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서서 그 건축공학과에 대한 로망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첫사랑, 뭐 건축학개론. 많은 사람들이 건축학과에 대해서 로망을 품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로망을 품고 간절히 입학을 꿈꾸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건축학도로서의 생활이 어떤지 낱낱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낱낱이요. 저희 학과는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처럼 막 네. 앉아서 지루하게 수업 듣는 방식이 아니고요.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돌아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건축물 답사를 자주 하는데요. 뭐 안동마을이나 네. 하회마을 같이 여러 곳에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경주의 양동마을 같이 네. 전통적인 건물을 보러 답사를 다녔어요. 2학년 때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 PPT로 설명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토론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이런 또 답사를 또 많이 다니다 보면은 또 어떻게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또 없으셨었나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경주 양동마을 갔을 때 네. 이제 그때가 꽃샘추위였어요. 네. 건물을 보는 것보다 몸을 가리기도 급급한 아이고. 너무 추웠거든요 그때. 네. 그런 약간 기억이 나네요. 네. 밖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건축공학과이긴 한데 설계 과목도 배우고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을 설계하는 수업을 한다고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CAD라고 하는 거랑 네.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것들로 자기가
조작만 하면 집이 세워져요. 어. 네, CAD는 이제 평면도를 네. 만들고 레빗은 직접 3D로 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꾸미면서 아니면 뭐 재료를 설정해가지고 네. 이 집을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또 작동을 하면 건물이 실제 그림처럼 약간 나와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료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다 그런 것까지 와. 자세히 알 수 있죠. 그걸로 통해서 실제로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네. 그 건축물을 자기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수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함으로써 네. 한 학기 동안 이 설계를 집중적으로 해요. 그걸 통해서 연구전에 나가서 학교에서 개최를 하는 연구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수상을 할 수도 있고. 수상을 하셨나요? 그래서? 네, 1등을 했습니다. 와, 박수. 축하드리겠습니다. 1등도 하셨었고요. 네. 근데 사실 네. 대학교 와서 이제 팀 프로젝트, 팀플이라 그러잖아요. 팀플을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막 프리라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제 올라타려고 하는 친구들.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사실 많아요. 좀 그런 네, 팀플을 그렇죠. 하면서 있었던 뭐 문제들은 없었나요? 동기들 간에? 문제는 아주 많이 있었죠. 아주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또 성격이 네. 저 혼자 좀 많이 끙끙 앓는 성격이라서 그 혼자 다 책임을 떠맡는 느낌이에요. 조장 같은. 네, 조장 같은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만약에 그 친구들이 참석률이 안 좋아요. 프로불참러라고 하죠. 프로불참러. 네. 그렇죠. 오늘도 지금 조세호 씨가 안 오셨는데 네. 프로불참러라고 하죠. 네. 네. 이거 입시 한다는데 네. 안 오셨네요, 조세호 씨가. 네. 오늘도 안 오셨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따로 뭐라 하는 것보다 안 왔으니까 내가 다 하자 이 성격이 강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진짜. 이게 버릇이 많이 나빠졌긴 했는데 친구들. 그래도 저는 제 성적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네, 캐리하는군요. 네. 친구들의 성적까지. 사실 저는 또 울산대학교라고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네. 학교가 국립대학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립대학교라고요? 네, 맞아요. 울산대학교가 이제 현대중공업재단이거든요. 네.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하신 네. 대학교예요. 네, 그러면은 또 현대랑도 또 좀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이름에 있어서도 좀 현대 쪽으로 많이 가나요? 네, 현대에 진짜 많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실제로 한 학과에 20명 이상 학생들이 네, 한 해마다 같이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요? 네, 그리고 대기업 임원 쪽에서 보면 네. 임원 비율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재단 같은 대기업 그 네. 임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네. 울산대학교에서요? 네, 현대에서 아주 많은 그 임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학금 제도 같은 것도 그러면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학교에 현대다 보니까 그 네. 재단이 현대다 보니까 이거 현대대학교네요, 완전. 현대대학교. 현대대. 그렇게 봐도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와, 근데 그런 점은 정말 좋아요. 네, 장학금을 진짜 뿌리다시피 1학년 때는 네, 중요하죠, 장학금. 뿌리다시피. 네, 저는 깜짝 1학년 때 학점이 3.5인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기준만 넣으면 다 그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그럼 그 뿌리는 장학금을 받으셨던 거네요? 저는 1학년 때는 못 받았고 1학년 때는 뿌리는 걸 좀 놓치셨었고 네, 뿌리는 걸 놓쳤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죠, 슬슬. 장학금 제도 좋은 거는 정말 대학생으로서 부러운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1화 때 나왔던 한 게스트분께서는 요즘 또 한국이 포켓몬 고 때문에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이 속초를 다녀오셨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뉴스에는 울산의 간절곶 맞나요? 네, 간절곶에서 포켓몬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호님도 한번 해보셨나요, 포켓몬? 네, 포켓몬고가 깔려 있긴 한데 네. 저도 속초를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간절곶이 됐다 해서 주말에 네. 한번 가보려고. 주말에 가볼 예정이신 거군요. 네, 차가 많이 막힌다 하더라고요. 네, 요즘 거의 막 해돋이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호님도 주말에 꼭 포켓몬 많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네 분의 게스트분들의 성실한 답변 덕에 많은 네.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네 분에게 대포 친구들이 직접 보내온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에게 물어봐. 네, 한양대 선배에게 물어봐. 황순재님,
사연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사학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유학생입니다. 네.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사연을 보내봤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를 편식한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관심 있고 재밌어 하는 게 근현대사거든요. 이외의 역사는 특히 조선시대 이전 거슬러 올라가면 흥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학과를 고민하는 것도 제가 공부하고 싶은 역사가 너무 정해져 있어서 사학과에 가면 모든 다양한 역사들을 공부해야 할 테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사학과에서 서양사까지 두루 배운다고 들었어요. 서양사 수업도 필수인가요? 최종적으로는 제 꿈이 역사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큐레이터가 되는 것인데 제 꿈을 위해서 사학과가 잘 맞을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진짜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 되게 이분 되게 나름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먼저 칭찬부터 드리고요. 근데 그 역사를 편식한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네. 이 부분에 진짜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먼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죠? 네. 처음이 그러니까 사학과에 가면 또 모든 네, 역사들을 아무래도 네. 좀 다양하게 배우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하기 것도 해야 싫은 되는데. 공부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일단 우선은 각 대학교 사학과들 있잖아요. 네. 저도 한양대밖에 모르겠는데 저 다른 대학 사학과 친구들이 얘기해 보면 네. 각 대학과 사학과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배우도록 권장을 하는 거예요. 권장.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거지 의무로 모든 역사를 다 배우라고 하진 않은데 네. 그냥 막 각 대학마다 전공 기초라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네. 하는 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힘들었는데. 한양대는 서양사 수업 필수인가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학년도 아마 한 과목씩은 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좀 원래 대학 학점이 한 18학점, 21학점 쉽게 말해서 네. 6과목에서 7과목 정도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들은 거고 나머지는 다 이 제보 물어보신 분이 근현대사 좋아하신다 하셨으니까 한국 근현대사 관련 과목 들으시면 되실 것 나쁘지 같거든요. 않네요. 그리고 네. 뭐 사학과가 이제 나중에 박물관이나 어떤 기념관에서 큐레이터가 되는 게 또 꿈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런 게 잘 맞는지도 실제로 그렇게 큐레이터가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대학의 미술사학과라고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미술사학과가 따로 있죠. 근데 아무도 큐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을 스스로 기획하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미술사학과에서 좀 미술 관련 유물이 보통 많잖아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렇죠. 네. 더 괜찮은데 오히려 사학과 출신도 많이 있으시다고 저도 들었어요. 또 다른 또 강점을 가질 저희 수가 대학교 있겠죠. 선배들 있으시고. 네. 근데 큐레이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네. 박사 과정 수료하고 네. 그 박물관 인턴 제도로 해가지고 최소 3년인가 5년을 이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직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선배에게 물어본 김형준 씨에게 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사범대를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고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 임용고시에 바로 붙어서 선생님이 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모집 인원도 줄고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던데 그래서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한양대처럼 특정 과목의 교육학과가 아닌 교육학과는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들었어요. 다양한 교육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 공부할 수 있고 전공할 수 있다던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전공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진로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네. 지금 사범대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임용고시 통과하기 바늘구멍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은 잘 알고 있듯이 교육학과는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네. 제가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네. 한 주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네. 교육과 다문화 사회, 교육과 경제 등등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교육은 다른 분야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느껴지고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한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이제 짜놓았어요. 졸업 후에는 교육학에 대해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시기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다른 과와의 복수 전공을 통해서 교사, 교육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제 또 수능 때문에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들 네, 평가원. 네.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형준님 같은 경우에는 형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로를 꿈꾸고 계신가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네. 교육학과에 왔는데 네.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경험을 할 때다. 지금은 좀 많은 네. 경험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네. 그만큼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복수 전공을 통해서 세부적인 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온 동의대 선배에게 물어봐 김희님에게 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시그널을 본 이후 경찰과 범죄 심리학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꿈을 선택하게 된 점이 없잖아 있긴 해요. 부모님도 드라마 하나 보고서 난리 피는 거 아니냐고 다시 또 사그러질 꿈인 것 같다고 하시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경찰행정학과에서도 범죄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동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꿈을 가진 학생의 경우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네, 시그널 이후로 범죄 심리나 프로파일러 쪽이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네. 제 주위에도 학과 동기들이나 선배님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희 동의대학교는 3학년 전공 핵심으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2학년이라서 3학년 선배분들에게 수업 전반에 대해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지정해 주시는 범죄 심리 관련 책을 읽는다던가 PPT를 보고 범인의 심리에 대해 분석하는 법을 배우고 직접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그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은 경찰행정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심리 쪽으로 가셔서 특채로 시험을 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도 경찰의 한 일부분이고 경찰과 같은 기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 전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고 나중에 프로파일러가 되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범죄 심리 외에도 범죄학, 수사론, 피해자학 등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쌓으실 수가 있고요. 네.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분위기는 공부하시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찰 관련 지식에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시거나 네. 여러 비슷하고 다양한 분야까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그냥 경찰행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늘 정말 많은 걸 알아가는 네. 것 같습니다. 울산대 선배에게 물어봐 장지호님께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건축학과를 목표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학교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지만 꼭 건축학과 가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축학과가 여학생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애초에 남자 지원자가 더 많기도 하지만 남학생을 많이 뽑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공대에 속한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들었고요. 울산대의 경우에도 실제 성비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던데 저는 학생부 전형을 준비 중이거든요. 면접 때 남학생보다 불리할까요? 여학생으로서 건축학과 수업이 실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관련 업계에 취업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까봐 걱정이에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남학생을 더 많이 뽑는다는 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남학생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지원 비율이 남학생이 더 많고 그에 따라서 입학 비율도 자연스럽게 남학생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녀의 건축과 비율은 거의 6대4 정도로 여자가 좀 많이 여학생이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진짜요? 네.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약간 공대 성격이 강해서 네. 3대1 정도로 남녀 비율이 있고요. 학생부 전형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면접에서 학생부 여학생에 불리한 질문이 없거든요. 질문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하게 그렇죠. 그래야죠. 동일하고요. 네. 최근 이슈에 관한 질문이나 아니면 문이과별 기본 소양에 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학생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여학생이라서 수업에 어려운 점을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네. 반대로 저는 남학생이라서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건축과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 이제 설계인데요. 네. 설계는
집 모형을 실제로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손재주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남학생들은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학생이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여학생이라서. 네, 그리고 취업에 따른 거는 여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건축 공무원이나 아니면 설계사무소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설계사무소의 대부분 직원들은 여자분이라고 해요. 취업 역시 남녀 문제보다 사람마다 어떻게 공부하고 스펙을 쌓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열심히 하면 뭐 남자 여자 그렇게 상관이 없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김진근 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울산대에 컴공과 보안 동아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컴공과 보안 동아리라고 컴퓨터 관련 동아리가 있거든요. ACC라고 하는데 ACC요? 뜻이 뭐죠? 뜻이 이제 올 캠퍼스 커플이라고. 올 캠퍼스 네. 전부 다 약간 사랑과 평화 느낌이네요. 네, 약간 친목 동아리 느낌이 많이 나는 성격이죠. 그래도 활동은 컴퓨터 관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 동아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김진근님한테도 또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학복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분의 게스트분들 한 분씩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도 처음 이런 거 해보는데. 네, 누구시죠?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잘 몰라요. 한양대사학과 황순재고요. 네. 처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녹음 같은 거 해보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끝인가요? 수험생들 힘내요. 네, 힘내요. 좋습니다. 네, 다음 분. 네, 교육학과 김영준입니다. 네.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좋은 프로그램. 이제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봐서 고등학생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도 이제 이런 기회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대 장지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말씀드려서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요. 약간 홍보를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저희 울산대학교 입시 홍보대사 6기. 6기요? 네, 라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울산대 6기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울산대학교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메시지로라든지 그럼 직접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직접 제가 답변을 해드릴 때도 있고 다른 선배들이 답을 해드릴 때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 수험생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희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문의사항 같은 거는 학교 홈페이지 Q&A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질문 주시면 빨리 답변해드리니까 활용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동의대학교 홍보대사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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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2화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 게스트는 서울대, 평택대, 배재대 선배들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대학복 얘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복 얘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